최불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48년 최불암이 겨우 8살이었을 때 아버지 최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었다. 인천에서 영화사와 신문사를 운영한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최철은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기둥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그의 죽음은 최 씨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아버지는 제 영웅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는 200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고통은 그의 아버지 회사가 제작한 영화가 시사회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당시 아직 소년이었던 최 씨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어야 했는데 이 기억은 그의 남은 인생 동안 그를 괴롭혔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명동의 은성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201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매일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밤에는 소리 없이 울면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온 것이 그의 회복력 있는 성격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버지의 성공을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그는 2020년 KBS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매번 중요한 순간에 다다를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제가 한 일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슬픔은 그가 맡은 배역, 특히 드라마 컨트리 다이어리에서 성숙하고 감정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고 모든 장면에 진심을 담아냈다. 최불암의 경력은 그녀의 재능, 다재다능함, 그리고 예술에 대한 헌신을 증명합니다. 무대에서의 초기부터 TV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의 여정은 눈부신 성공, 기억에 남는 침체, 눈물겨운 투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중앙고등학교 재학 시절 연극부에 들어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며 연극계에 입문했습니다. 서라벌예술대학과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수의 연극을 통해 연출과 연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1967년에 국립극단에 합류하여 정식 훈련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대는 제가 캐릭터와 호흡하는 법을 배운 곳이라고 말했다. 전환점은 1976년 KBS에 입사하여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게 되면서 찾아왔다. 이 영화는 평균 35%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최 씨의 이름을 전국의 관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역할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관객들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는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상징적인 역할은 영화 수사반장 1971년, 1989년으로 그는 여기서 정직한 경찰관을 연기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방영된 드라마 중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최 씨에게 한국의 콜럼버스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경감이라고 불렀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이정표는 한국 농촌 생활을 다룬 22년간의 TV 시리즈인 시골 일기 1980-2002입니다. 최 씨는 현명한 노인 역을 맡아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최고 시청률은 60%에 달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그는 1985년 AMB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컨트리 다이어리는 제 심장과 같아요. 마치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한 2008년 SBS 드라마 구름에에서 요리의 달인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고 2011년 채널A 천상의 정원에서는 자상한 할아버지 역을 맡아 사랑을 키웠습니다. 2014년 SBS 드라마 빛나는 날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할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고 따뜻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 시청자는
에이시안 위키에 그는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살아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 씨는 연기 활동 외에도 10년 넘게 KBS에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한식과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며 여러 세대의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에 명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공로는 2015년에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최 씨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많은 실패도 겪었다. 1960년대에 그는 무대 연기 스타일이 너무 극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텔레비전 역할을 거절당했습니다. 수없이 오디션을 봤는데 스크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망해서 울었어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75년 그가 연출한 연극 서울 에코스는 흥행부진으로 겨우 2주 동안만 공연되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극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90년 드라마 KBS는 시청률 저조로 10회 만에 존경되어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믿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제작진이 너무 안쓰러워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2005년에는 토크쇼에 출연해 실수로 게스트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사소한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댓글을 읽고 울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실망시켜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실패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종종 감정적 한계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는 형사반장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 형사들을 따라가서 경찰서에서 밤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의 희생을 깨닫고 눈물이 났죠. 그는 코리아 헤럴드에 이렇게 말했다. 도시에서 태어난 최 씨는 시골에서 몇 달 동안 살면서 농업에 대해 배우며 컨트리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땅을 파헤쳤어요. 그들의 삶을 기리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는 KBS 월드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71세의 나이로 천국의 정원에서 긴 대사를 암기하고 늦은 밤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에 거울 앞에 서서 대사 하나하나를 반복하며 울었어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음식과 식사를 주최할 때 먼 지역까지 찾아가 혹독한 날씨를 견뎌내며 한국 요리를 소개한다. 그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곤하고 몸도 아팠지만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는 각 역할을 최대한으로 살아낸 배우로서의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최불암은 항상 한국 스토리텔링을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의미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각 캐릭터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일기에서의 배역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었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인기상 1978, 1982, 뻐과 최우수 나무주연상 1985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컨트리 다이어리는 시골 생활에 대한 러브레터이고 최 씨는 예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쇼를 방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코리아 타임스에 저는 그 쇼를 위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식사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것은 한국 요리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한 시청자는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그는 문화대사예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로서 최 씨는 명성보다 열정을 강조하며 젊은 배우들을 멘토링합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들이 주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극 전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설립하여 2020년 현재 10억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최 씨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여깁니다. 그는 2023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은 나의 항구다 라고 말했다. 성실함과 봉사 정신에 뿌리를 둔 이러한 목표는 그의 불멸의 유산을 형성했습니다. 최불암과 배우 김민자의 사랑과 결혼은 50년이 넘는 세월에 걸친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1968년 영화 철사가도 촬영장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민자의 매력과 친절함이 최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빛나는 여인이었지만 나를 사랑에 빠지게 한 것은 그녀의 친절함이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민자를 따라 드라마단에서 KBS로 자리를 옮겨 현재 민자가 활동하고 있는 KBS에서 일하게 된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에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예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동비와 동또미라는 두 아들이 잇따라 태어나 가족의 행복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특히 두 사람 모두 결혼 초기에는 직업에 열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 거의 보지 못했어요. 멀어질까봐 울기도 했어요.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1980년대에 두 사람이 실패한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빚을 지게 된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돈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가족이 무너질까봐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민자는 추가적인 조연,